세계 최초 반도체 기술 미국이 훔쳐갔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으로 갔습니다. 벌써 전직을 한 지가 7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7개월 정도면 말입니다. 마이크론도 반도체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SK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다 흡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흡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SK 전 직원이 어떤 직원이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SK 전 직원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BM이라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 SK 전 직원은요, 이 HBM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2022년 양산하는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4세대 HBM3를 개발을 주도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직원이 말입니다. 완전히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개월 동안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내용을 싹 빨려간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요,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도 말입니다. 제가 7개월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직 검지 가처분 신청을 SK 하이닉스에서 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어요. 7개월이나.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거 진짜 웃기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기술이 줄줄 새 나가는데 재판은 늑장으로 일관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7개월이면. 사실 마이크론이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쉽게 말하면 HBM3E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SK 전 직원을 데려가서 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HBM3에다가 더 기술을 고사용화시킨 HBM3E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결국은 7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판결이 됐어요. 전직검지 가처분 신청을 어기면 1일 1,000만 원씩 SK 하이닉스에 지급을 하래요. 제가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모두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이게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보다는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가 더 중요해. 나의 권력이 더 중요하고요. 나의 자리가 더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아니 공무원이고 그러면 이게 공익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국가가 우선돼야 되잖아요. 국민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훔쳐간 미국의 그 업체도 나쁘지만 이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대한민국 법원도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또찐 개찐이죠 뭐. 훔쳐간 사람들도 굉장히 나쁘지만 이것을 저는 방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관한 것도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뭐라고 하나 하면요. 과거에는 하루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이번엔 1,000만 원이니까 과하게 부과했다. 제대로 된 판결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진짜 웃기지 마십시오. 이미 기술은 가지고 가서 다 뺏겼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매기든 2,000만 원을 매기든 1억을 매기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방이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동안 반도체 기술 중국이 다 빼간다고 생각을 했지 미국이 빼갈 일이야 빼갈 수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이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예요. 우리만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우리만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만 바보같이 그냥 퍼주고 있어요. 외국인한테도 퍼주고 간첩한테도 퍼주고 참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허술하기 짝이 없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참 제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요. SK하이닉스가 53%예요. 이게 AI 반도체 핵심 기술이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38%고요.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HBM3보다 더 향상된 HBM3E에 대한 양산에 성공을 했으니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올라오겠죠. 만년 3등이라고 이야기했던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따지는 미국에서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도 저는 굉장히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반도체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외로 지금 유출되는 기술들이 반도체가 가장 많지만 38건이잖아요. 전체 40%나 차지합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16건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전기전자 9건, 자동차도 9건, 기계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생명공학 2건, 기타가 8건이에요. 2019년에서 2023년까지요. 이렇게 훔쳐내는 진짜 많은 사람들 반도체 이완용, 디스플레이의 이완용, 전기 자동차의 이완용, 모든 산업에 이완용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이제는 팔아먹고도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나라 한번 팔아먹고.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세상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반도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지켜야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사람들 간첩죄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국가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은요. 간첩 중에서도요. 최악의 간첩이에요.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피해 정도에 따라 30년까지도 처벌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제 조금 올려서 말입니다. 15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15년 이하 징역이에요. 산업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났든지 안 났든지 그 피해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면 추정치만큼 계속 부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5년 이하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것도 짧아요. 저는요 국가 핵심 기술을 통째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쟤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시켰으니까 지금까지 말입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은 해놓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왜 반간첩법을 내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반간첩법을 내세운 것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훔쳐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입니다. 자기네 기술들이 더 올라오니까 이거 훔쳐가지 마라. 이거 훔쳐가지 마라. 예, 그래서 반간첩법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어디서든 SNS 하면 안 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게 교류를 많이 해서 인간관계를 확대해도 안 되고 산행하는데 GPS를 켜고 가도 안 되고 진짜 엄청난 반간첩법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중국의 지위를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웃긴 거죠. 자기네들은 다 훔쳐가서 다 산업화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은 반간첩법을 하겠다? 웃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기술이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더 철저하게 중국의 기술을 더 첨단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고 많은 기술들이 탈취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간첩죄를 적용해서 간첩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을 매겨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사전에 유출되기 전에 이게 잡아낼 수 있도록 경제간첩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이 제대로 수행하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산업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는 반도체마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기계, 정보통신, 조선 다 아작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서요.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중국만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다 조심해야 돼요. 오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성장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국 대한민국을 우선하는 정책 반드시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의 미래 보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